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장기 투자 종목 선택 방법과 매수 매도 방법입니다. 차트의 흐름을 이해하는 공부가 꼭 필요해요. 장기 투자든 단기 투자든 차트를 보고 어느 지점에서 매수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매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된다. 투자 방법을 정해야 그에 맞는 계획과 원칙을 세울 수가 있겠죠. 이게 사람들이 투자 방법도 정하지 않고 그냥 계획도 없고 어떤 원칙도 없고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내가 어떤 종목 뉴스를 보고 야 이거 실적 좋다는데 이렇게 무작정 올인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 수익이 안 나고 마이너스 10%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 내려가면 손절을 하고 난 뒤에 보면은 그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도 초보 시절에 그렇게 당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자, 투자 방법, 투자 방법을 정하고 그 다음에 투자별 매수 매도 기준을 세워야 한다. 투자 방법이 안 나온 상태에서 이 매수 매도 기준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투자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매수 비중 관리도 이제 꼭 그 투자 방법에 따라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어떤 투자 방법에 따라서 내가 손절 원칙도 만들고 지켜야 된다는 거 하나씩 봅시다. 투자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첫 번째 장기 투자입니다. 장기 투자, 그 다음에 기간 스윙, 이거는 뭐 중단기도 될 수 있고 일주일도 될 수 있고 뭐 3일이 될 수도 있고 몇 달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일간 단타예요. 일간 단타는 하루나 이틀, 3일 이렇게 보유를 했다 파는 그죠. 초단타, 이거는 분봉을 보고 오늘 뭐 갑자기 급등하는 호재 종목들을 사서 급등 시그널을 보고 사서 파는 건데, 이건 직장인들이 정말 하기 힘듭니다. 10초에서 30초 만에 갑자기 급등을 했다 급락하는 경우, 그걸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15%까지 올라갔을 때 나는 한 10%에서 14% 지점에서 팔아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데, 잠깐 사이에 직장인들은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게 하한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초단타도 굉장히 위험하죠. 자, 장기 투자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종목이 가장 중요하다. 장기 투자는 종목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분할 매수 기간을 정해야 된다. 장기 투자하는데 종목을 일단 정했으면 올인하면 되느냐? 무조건 올인하면 됩니까? 그리고 돈이 월급에서 이렇게 떼서 이렇게 사서 장기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질 수도 있죠. 올인하는 자리는 몇 년에 한 번씩 나와요. 해도 되는 자리가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집중 매수 구간이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올인하는 습관은 좀 버리시는 게 좋아요. 적립식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장기 투자 적립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를 얼마 기간 동안 매달 얼마씩 넣을 것이냐, 그리고 매달 어떤 기준에서 매수를 할 것이냐, 이거죠. 그런 거를 세워야 된다. 그 다음에 비중은 30%에서 60%. 이건 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에다 해야지 아무 종목에 하면 안 돼요. 장기 투자는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첫 번째 종목이 가장 중요하다. 기간 스윙 주는 추세 매매가 중요합니다. 추세 매매. 우상승, 우하락하고 하는 추세거나 우상승하고 있었는데 추세가 꺾여버리는 경우,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추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세에 대한 대응 방법. 이 매수 매도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기간 스윙도. 분할 매수 후 평단 관리. 기간 스윙은 지금 당장 뭐 내가 올인해서 들어가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죠. 그리고 기간 스윙 종목들은 섹터가 좀 강한 주도주 가지고 따라가는데,
이게 크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몇백 프로씩 올라갑니다. 8개월, 뭐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어떤 종목들은 한 3개월 사이에도, 그리고 가끔씩 1, 2주 만에도 막 90%씩 올라가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사본 적이 좀 있어요. 자, 요런 종목은 10%에서 비중을 30%만 담아라. 이걸 반복하시면 돼요. 반복. 자, 일간 단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일반 개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보시면 이 기관 스윙도 아니고 장기 투자도 아니고 일간 단타거나 초단타가 많아요. 근데 이런 종목을 사놓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문제가 되죠. 그죠? 이 초단타하고 일간 단타. 수익 아니면 손절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는 일간 단타들은, 단타 종목들은 수익 아니면 손절을 하셔야 돼요. 근데 방법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하나가 있긴 한데, 단타, 급등주로 단타를 하는 게 아니라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 가지고 단타를 하시면은 또 다른 방법이 있긴 합니다. 자, 분봉, 일봉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게 기준이에요. 단타는 분봉하고 일봉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자, 일간 단타는 그냥 500만원 한도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뭐 이게 금액이 제가 약간 좀 작게 잡았는데, 내가 1억 있다, 1억 있다, 근데 단타를 쳐요. 2천만원 갖고 단타를 칩니다. 단타를 하다 보면 수익, 그 초보인 시절에는 이 2천만원 가지고 하시다 보면 수익을 날 때는 재밌는데 손실이 나죠. 그러면 안 팔게 됩니다. 이게 심리가 희한해요. 그러다가 1억을 금방 다 까먹습니다. 진짜로 해보시면. 실제로 주식에서 돈을 번 사람 내 주변에 못 봤다라는 말이 있죠. 똑같아요. 그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런 종목, 단타 종목에다가 거의 2천만원씩, 3천만원씩 들어가서 그래요. 그 다음에 초단타 있죠. 초단타는 상한가 종목들이죠. 급등주. 이런 거는 100만원 마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점상을 갔어. 그럼 점상을 5번 가면 600% 정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600%면 600만원이야. 그런데 하한가도 가잖아, 걔가. 하한가도 한 번 가면 2방, 3방씩 가잖아. 그러면 뭐예요? 소액 하한가 3방 가면 70만원 날라가는 거예요. 그쵸? 70만원 날라가는 건데, 그 정도면은 부담이 크진 않잖아. 만약 금액이 나한테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이다 가지고 있는 자본이, 그 정도면 소액에서 그만큼 날려도 큰 비중은 아니에요. 그쵸? 아깝지만. 하지만 상한가를 가면 크게 먹을 수도 있고, 하한가를 가도 손실이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상한가를 뭐 가면 30만원, 40만원이고, 하한가를 갔을 때, 한방 처음 갔을 때, 이것도 손절 정도만 해주면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손실 보고 팔 수가 있잖아. 내가 좀 늦게 팔더라도. 정확하게 팔면 한 4%에서 6%, 10%에서 팔아야겠죠. 그리고 이 소액으로 초단타 할 때 급등 시그널 공부를 좀 하시면 N자 파동 자꾸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때 N자 파동이 들어가는데, 이게 한 번 더 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추세가 나왔다 그러면, 그 추세 전환이 된다 그러면 100만원 더 넣어도 돼요. 그렇게 해가 평단을 맞추면, 그 다음 평단을 맞췄는데, 200만원으로 평단을 맞췄는데, 그게 안 올라가면 손절입니다. 올라가면 좋은 거고, 그 평단을 낮췄기 때문에 금방 수익이 되는 거고, 이런 기준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자, 지금 보시면 투자 방법이 4개가 있죠, 총.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요거를 잘 활용하시면 5개가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일간 단타나 초단타 종목을 장기 투자나 기관 스윙 우량주 갖고 하시면은 더 좋을 수 있어요. 우량주는 금액을 요거보다 한 2배, 3배씩 늘려도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좀 이따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그 차트가 우상승 전환되는 주도주가 있어요. 우량주들 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보면 삼성 SDI나 LG 화학이나 이 전기차 섹터가 그 11월 달부터 턴 라운드가 됐죠. 턴 라운드에서, 그러니까 우상승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 장기 투자 비중 확대하려고 했던 저 같은 사람들은 11월 달부터 뭐 이렇게 사모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좀 늦게 했더라도 그게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눌림목이나 N자 파동 매매를 통해서 그 지점에 가서
단타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일간 단타도 되고 초단타도 되고 기간 스윙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물렸어. 물려도 얘는 이렇게 놔두면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물려도 단타 치다가도 물려도 그렇죠. 주도주나 장기 투자주 갖고 단타를 쳐라. 차라리 산업 그 부품주 같은 거 있죠. 자, 장기 투자와 기간 스윙의 차트 적용 기준. 큰 자리를 일단 찾아야 되죠. 큰 자리를. 내가 이거 이번 달에 살까, 다음 달에 살까, 이거 이제 살 때가 됐는데, 이런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이번 달에 살까, 다음 달에 살까 하는 기준을 정하는 거. 아니면 한 6개월 있다가 살까, 이거 뭐 언제쯤 이거는 사봐야 되겠는데, 언제쯤 살까, 이거죠. 오늘 살까, 내일 살까가 아니라, 이번 주나 다음 주쯤 되면 자리가 우상승 전환돼서 살 자리가 눌림목이 오겠는데, 이런 기준을 잡는 게 첫 번째, 이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 이 기준을 잡는 것. 그 다음에는 바로 요거 다음에, 주봉하고 월봉을 보고 상승 추세, 그 하단에서 올라오는, 상승 추세 전환되면서 하단 찍고 다시 올라오는 지점 있잖아요. 그런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전 저점에 새 저점이 있고 그 다음에 봉이 하나 올라왔다 다시 탁 올라가는 지점입니다. 그런 지점이 가장 좋아요. 자, 장기 박스권. 이건 또는 장기 박스권인데 최근에 보면은 박스권을 형성했다가 갑자기 튀어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삼성 SDI가 최근에 그랬죠. 그런 종목입니다. 계속 상단으로 노는 것 같은데 그게 보면 최고점 적이 따로 있고 그 어느 정도 내려왔다가 거기서 박스권만 왔다 갔다 기복이 굉장히 크게 진행되고 있다가 갑자기 폭등했죠 지금. 그런 자리입니다. 장기 박스권이 우상승용으로 이제 시작하는 구간, 그런 걸 찾으시면 돼요. 가장 좀 안전한 거는 장기 박스권보다는 상승 추세 하단에서 돌발해서 돌출하는 종목이 좋아요. 자, 매수일 기준은 일봉 기준이에요. 그쵸? 일봉이나 일봉 안에 있는 분봉 기준입니다. 분봉 뭐 15일, 25일, 30일, 30분, 15분, 20분, 30분, 60분 봉, 이걸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저는 일봉만 보는 게 아니고 일봉도 보고 분봉도 봐요. 이 5, 7선이 이런 기준이 보면 분봉이 다 나타납니다. 자, 분봉하고 같이 병행해서 보시고, 맥점 기준, 이게 N파동 시작 초입보다 우상승 전환 초입부, 이렇게 보시면 돼요. N파동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N자가 보면 여기 그림이 있죠. 좀 이따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N자를 그리겠습니다. 자, 주의사항이 있죠. 주의사항은 뭐냐면 악재 급락파동이 나와요. 그 악재 급락파동도 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내부적 악재가 생기면 부분 손절이거나 뭐예요? 큰 대형 악재면은 그거 다 던져야 됩니다. 손절해야 돼. 그쵸? 어떤 그 분식 회계 같은 거 있죠. 분식 회계 같은 거는 다 던져야 되죠. 분식 회계,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조 같은 경우는 임상 실패, 임상 중단, 이런 거는 다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외부의 악재가 생겼다. 내 종목은 아닌데, 내 종목은 뭐 어떤 경기도 좋고 실적도 좋게 나오고 뭐 투자 사이클도 좋고 산업 사이클도 좋은데, 희한하게 외부에 무슨 북한에서 미사일 쐈거나 요번에 우한 그 폐렴 사태가 갑자기 터져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다 뭐 이런 게 터졌거나, 그러면 갑자기 내 종목까지 다 내려가잖아. 전체 종목이 폭락해버리죠. 그럴 때는 뭐예요? 내가 장기 투자 종목, 그때는 집중 매수를 해줘야 돼요. 집중 매수 비중 확대입니다. 근데 그거는 시간을 봐야 돼요. 이게 정말 크게 폭락할 것이냐.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지 않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악재가 대형 악재면 이게 넉 달도 갈 수 있고 2년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지금 사도 되냐 마냐, 일단 중단을 해놓고 객관적인 지표나 정보를 분석해서 며칠 전에 그 무한 폐렴 사태가 다시 진정화돼서 주가가 다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숏헤드 숄더 같은 자리가 나와버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 태국의 그 의사분이, 대학 교수 의사분이 노인 환자를 고쳤죠. 이게 완전 중증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를 뭘로 고쳤냐면 그걸로 고쳤어요. 그 에이즈 치료약이랑 같이 병행해서, 폐렴 치료약이랑 같이 병행해서 섞어서 처방을 했는데 이게 하루 이틀 만에 거의 나와버렸죠. 그게 야 이게 약이 있구나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폐렴 그 사태가 외부적인 악재잖아요. 그게 우상성으로 전환되는 호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악재가 호재로 전환돼 버리잖아. 호재 그 악재 소실, 악재 소실이죠. 이런 걸 관찰을 잘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사항에서 요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급락파동이 나오는데 내부적인 거는 던지거나 부분 손절해야 되고 지켜봐야 되는데, 내부적인 게 조금, 자, 조금 그냥 뭐 실제 요번 분기가 좀 안 좋았다 그러면 부분 손절을 하셔도 되고, 나는 장기 투자니까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산업 수요 사이클 줄어서 한 거는 안 해도 되겠죠. 그냥 기다렸다가 이게 어느 정도 그 투매가 나오는 걸 기다렸다가 거기서 내가 더 많이 사면 된다. 그 정도만 갖고 있으면 된다. 이게 내부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제 손절을 해야 되냐면, 분식회계거나 공장에 불이 났거나 그래서 뭐 폭발 사고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20% 30%는 매도를 하고 그 돈 갖고 저 밑에 가서, 근데 이게 벌써 많이 들어간 경우는 그 정도 안 해도 돼요. 돈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정도는 초장기 같은 초장기 투자인 경우는 그 정도 악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식회계만 안 나오면 돼. 분식회계랑 실적 악재가, 투자를 많이 해서 실적이 악화가 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장기 투자는 그런 거 다 버텨도 됩니다. 근데 유상증자가 있잖아요. 대규모 유상증자. 이런 거 할 때는 한번 위에서 팔았다가 무조건 내려가기 때문에, 대규모 유상증자, 보통주 유상증자 있죠. 3자 배정이 아니고, 3자 배정은 폭등할 가능성이 있지만, 자, 보통주 유상증자로 하면, 보통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폭락하거든요. 그게 그 지점에서 마이너스 20%까지 내려가 버려요. 그렇죠? 보통 15, 우량주는 10%에서 한 25%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상승을 해주는데, 그 밑에 가서 그 판 거를 다 몰빵을 해버리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지점에서 약간 비중을 이때까지 몇 달 동안 쉬었던 걸, 보통 그 정도가 되면 한 3개월 정도 내려가요. 뭐 2개월, 3개월. 그 기다렸다가 3개월 동안 투자를 안 하고 있다. 그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날짜 일수는, 거래 일수로는 28일차 지나고 난데, 공매도가 28일 정도 치니까 거기서부터 매수를 몇 번 나눠서 하시면 된다. 이런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매도 기준은 내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장기 투자는 제가 7, 11선이라고 하는데 이탈하는 경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좀 이따 차트로 다 보여드릴 건데, 주봉에서입니다. 주봉에서 7, 11선을 이탈하면, 주봉의 7, 11선은 한 주가 5일이잖아요. 그럼 5 곱하기 10을 하면은 50일이에요. 그리고 5 곱하기 7 하면 35일이잖아요. 주봉에서는 이게 7, 11선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5일에서 50일 정도 있다가 이게 저걸 딱 건드려 가지고 무너뜨리면은, 그때 한번 뭐 30%든 50%든 이게 분할 매도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장기 투자는 아니고, 이거는 약간의 이런 경우는, 저 7, 11선을 건드리는 경우는 한 3, 4개월 정도거나 한 8개월 정도 오르고 난 뒤 깨집니다. 이제 만약에 진짜 시세 분출이 나왔다 그러면, 좀 이따 그 어떤 차트들을 다 보여드릴게요. 기간 스윙, 이격도 고점, 기간 스윙인 경우에 나는 요게 좀 크게 오르면 난 무조건 팔겠다. 그러면 내려왔을 때 팔려고 하지 말고, 이격도가 크게 벌어져서 저 위로 올라간 5일선보다 5일선하고 거리가 가장 많이 떨어진 지점에서 매도를 하시면 된다. 차트를 매일 상승 하락 차트를 10개 이상 보시면 인지력이 높아집니다. 이해도도 높아지고요. 이거
계속 보셔야 된다. 무조건하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뭐 이런 분 있죠. 배짱 있게 그냥 산업 사이클만 보고 나는 그냥 율목 같은 데서만 계속 사주는 것만 그렇게 사고 악재 가끔 체크하고 그 나머지는 뭐예요? 진짜 우리나라 초일류 대기업들 주식 한 2개만 사가지고 계속 갖고 있으면 그거는 내가 한 7년 정도에서 10년, 15년 정도 갖고 있다가 팔면은 이거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수익이 클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장세에서 자 불이 붙어서 2년 동안 폭등한 자리가 아니라 지금처럼 2년 동안 폭락했잖아 한국 주식이. 이런 지점이 가장 좋은 매수 적기에 이런 경우에는 덩어리로 분할 매수를 몇 번 해가지고 갖고 있다가 매수 종료를 그러니까 2월달에 3월달 4월달 사이에 완료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계속 이제 스윙을 하는 방식이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완전히 비중을 제가 아까 적어놨죠. 30%에서 60%라고. 나머지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가다가 금융위기 같은 게 또 올 수는 있죠. 돌발 악재가 올 수 있잖아. 그러면 확 떨어뜨려가 내 본전가 근처에 오면 그 추매해야 되잖아. 그런 생각도 해야 되죠. 아니면 추매를 할 돈이 없고 뭐 추매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그 악재가 발생하면 30%씩 50%씩 팔아요. 팔아가지고 그 밑으로 떨어지는 지점에서 다시 넣으세요. 이렇게 하면 수익이 그 30% 50%가 초과가 된 거잖아. 초과된 돈이 많기 때문에 그 밑에서 더 넣으면 이 우량주를 훨씬 많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르면은 이 수익은 더 많아지죠. 이게 복리 수익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을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장기 투자 종목 선정 시 가장 중요한 것. 장기 투자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종목 선정이라 했잖아요. 종목이 잘못되면 장기 투자가 안 돼요. 종목을 잘못 선정하면 장기 투자가 안 되는데 억지 부리다가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종목부터 가장 먼저 선정하는 걸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이게 장기 투자 금액 종목은 석 달 이상 공부를 해가지고 찾든가 아니면 저처럼 뭐 2주 동안 잠도 안 자고 계속 찾아요. 찾아가지고 그 맥점 같은 걸 다 봐놓고 기다려가지고 그때 들어가면 됩니다. 기다리고 들어가시되 그것도 분할로 들어가야 된다. 실수할 수 있잖아 사람이. 자, 되도록 낮은 가격에 매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보면 운이라는 게 있죠. 인생 일대를 살다 보면 뭐 남자는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죠. 그럼 그걸 큰 기회가 그 다음에 나머지 자잘한 기회가 한 30번 온다고 합니다. 33으로 그러니까 30번 온다고 하는데 그 30번을 중에 한 번이라도 잡으면 부자 아빠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 30번 오는 거를 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지나가는 건지 모른다. 이게 성경에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저 성경을 좀 봤었는데 그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러면 주님이 니한테 임하시노라. 이런 그게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쵸? 준비된 자한테만 주님이 오신다고. 제가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불교 신자인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화에도 그런 게 자주 나오잖아.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기회를 맞을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계속 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지금이 2년 동안 폭락했고 정말 뭐예요? 박앤셀 시기가 지금이 왔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삼성전자 같은 애가 20년, 30년 전에 살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어떤 놈들이 지금 와 있구나, 내 앞에. 삼성전자 못 산 거 후회하지 말고, 부동산 20년, 30년 전에 못 산 우리 아버님 세대, 억울해 하지 말고, 지금 우리 앞에도 이게 와 있는데,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나를 반성을 해봐야 돼요. 제가 이제 어떻게 그걸 찾냐는 거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1, 2년간 폭락한 장세 후에는 집중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비중 확대를 해야 된다. 이 시대에
100년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 주식 시장에. 그렇죠? 100년 사이클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주식 2년 폭락했단 말이에요. 과거 우리나라 폭락했던 지점부터 해가지고 그 지점에서부터 대기업 우량주들은, 미래성장주들은 그 시점에서 평균값이 300%씩 올랐다. 평균값이. 그 사는 지점이 약간 흔들려가지고 뭐 안에서 20%도 내려가고 플러스 10%도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고, 이거는 몇 번 했지만 하고는 평균값이 300%를 1년 반이나 2년 사이에 300%가 올라간 종목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심지어 7년까지, 4년, 5년까지 1000%에서 3000%까지 올라간 종목도 아주 많다는 겁니다. 대형주들 중에, 대기업들 중에, 대기업주가 SK 하이닉스나 네이버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뭐 삼성전자는 두말 하면 잔소리고. 자, 차트보다는 산업 성장 사이클을 봐야 된다. 산업 성장 사이클이 전 세계 1위거나 2위, 3위 안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차트에 집착하지 마라. 크게 간 후 후회하게 된다. 100%만 갈 산업보다는 1000% 정도 갈 수 있는 산업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 객관적 지표. 뭐 어떤 사람이 리딩 하는 사람이나 저 같은 사람한테 말로만 듣지 말고 본인 스스로가 이 통계 지표를 찾아가지고 그걸 보고 이 산업이 반도체보다 얼마나 성장을 하고 있고, 반도체는 답이잖아요. 이미 벌써 30년 동안 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의 30년 지표를 보면 이게 어떻게 성장했고 왜 성장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 지구 문명 사회가 다 엮여가지고 돌아가는데, 이게 계속 확장되고 있잖아. 그 확장되니까 반도체도 성장한 건데, 그러면 또 다른 산업이 이렇게 확장되는 초입부 산업이 뭔가를 찾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제가 종목군은 여기서 말을 안 하겠습니다. 중단기, 중장기,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미래 가치주는 제가 여기 약간 구분을 해놨는데, 잠시만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중단기,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미래 가치주란, 종목을 함부로 사면 안 된다 했죠. 장기 투자할 건데 어떤 내가 미래에 내 연금으로 쓸 수도 있고, 내 자녀의 학자금이나 결혼식 자금이나 이런 걸 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자금인데 함부로 선정을 하시면 안 되죠. 아무 종목. 그리고 기업이 아무리 뭐가 좋다고 하더라도 재무 구조나 경영 구조 같은 게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영자가 이상한 배임 행위, 그리고 본식 회계, 그런 거를 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 산업 기업을 찾아야 돼요. 그런 기업에다가 장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자, 그걸 보고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래성장 산업일 것, 포화시장이 아닌 이제 시작한 산업일 것, 태동기, 과도기, 성장기, 초입부 종목일 것. 잠시만요. 자, 태동기, 과도기, 성장기, 초입부 종목일 것. 이 태동기가 뭐냐면, 삼성전자가 30년 전에 반도체 이 산업들이 약간 과도기였어요. 그때는 삼성전자가 시작한 거는 과도기였고, 태동기는 인텔이 들어갔던 시점입니다. 인텔이 그 창업을 해가지고 하던 시기가 태동기에, 삼성전자는 과도기에서 살아남아서 지금 성장기가 와서, 지금은 약간 성장기 2차 성장기거나 3차 성장기거나 이럴 거예요. 아마 뭐 성장 둔화기가 오면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저는 삼성전자 같은 거는 지금 이런 종목이라고 하기는 좀 힘들어요. 자, 반도체는 주봉 차트가 300% 이상 급등하고 있는 종목은 피하자. 일단 피하고, 큰 눌림목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점 대비해서 이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1번부터 7번까지 다 갖고 있는데, 다 좋은데 이미 이게 300% 이상 올라왔으면은 그 종목은 떨어질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럼 떨어진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300% 계속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사면 안 돼.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아니면은 뭐예요? 고점 대비해서 그 뭐 무역 분쟁 오고 2018년 1월 달이나 10월 달부터 계속 내려와서 지금 이제 다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종목들. 아니면 박스권이 아주 긴 시간 동안 있었던 거야. 자, 산업 규모가 월드 클래스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하죠. 3번. 산업 규모가 월드 클래스 탑 1이거나 5등 안에 들어가 있는데 좋은 거는 1등, 2등이 좋아요. 1등, 2등이 좋아. 왜냐면 전 세계에 큰 자산을 갖고 있는 큰 손들이 있죠. 큰 부자들. 그냥 우리나라에 그냥 중산층에 약간 돈 많은 이런 정도의 큰 손이 아니에요. 50억 이런 게 큰 손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몇 조 이상의 자금을 동원해서 전 세계에 이런 우량주를 사고 팔고 하는 집단입니다. 그게 큰 손이에요. 그 월드 클래스 큰 손들이 보통 보면 탑 클래스 1, 2, 3만 삽니다. 3만 사는 게 아니고 다른 거는 약간 중단기 스윙으로 이렇게 하지 장기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장기 투자를 하는 섹터는 산업 규모가 월드 클래스 탑 1에서 2 정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최소한 3등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5등이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또 될 수 있는 거죠. 점점 발전하는 거. 이게 그런 경우에만 5등 안에 들어가는 거. 자, 근데 지금 뭐 아직까지 10등인데 그거 지금 살 필요는 없죠. 그쵸? 자, 독점적 혹은 희소성 기업군일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점적이거나 희소성이라는 거는 기술력이 굉장히 다른 기업이 못 따라올 정도로 벌써 얘들이 기술하고 설비를 이미 다 갖춰가지고 어느 정도는 갖춰가지고 다른 기업들이 지금 설비를 갖춰가 따라올라 그러면 얘들이 로얄티를 엄청 물어가지고 경쟁이 안 되는 정도. 이게 바로 독점적이고 희소성이에요. 기술 격차가 얘들이 3년 공장을 지금부터 짓게 되면 3년이 걸립니다. 3년 걸리고 난데 뭘 제품을 출하하면 걔네들은 3년 동안 놀고 있겠어요? 지금 벌써 포진한 그 설비를 다 끝내가지고 제품도 버전이 벌써 1버전, 2버전, 3버전이 나와버렸는데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허를 또 거의 1000개씩 막 다 등록을 해버리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못 이기니까 이미 독점적 혹은 희소성 기업 안에 1, 2등 안에 들어가는 아니면 3등 안에 들어가는 이런 기업들을 사야 된다. 자, 1등부터는 일단 1등 안 사고 4등 사는 이런 건 안 된다.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고 국내 3위 안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자,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고 국내 3위 안에 들어가는데 이게 3년, 4년, 5년 정도 지나면 어떤 게 생기냐면 과도기가 되면요. 태동지는 아니고 과도기가 딱 되는 순간 많은 기업들이 나도 한번 해볼게. 나 돈 있으니까 나도 한번 해볼래 하고 막 집중 투자를 해서 뭐랄까 수요를 공급이 앞서는 시점이 나와요. 이게 3년에서 5년 사이일 때 그때 살아남냐 못 살아남냐를 한번 심도 있게 따져봐야 돼요. 이 기업이 진짜 살아남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못 살아남을 건지 아시겠죠? 그거는 인력 구조나 기술력이나 특허 수나 그리고 그 재무 구조나 이게 전부 다 동시에 다 파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주 잔고가 중요하죠. 수주 잔고를 벌써 10년치를 받았다. 이런 거는 뭐예요? 대박이죠. 근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그러면 그런 종목이 있죠. 지금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말하는 거 이게 지금 어떤 특정한 섹터 안에 어떤 종목들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데 제가 여기서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자, 세계 10위, 국내 3위 안에 들 것. 자본 건전성이 좋거나 실적 증가율 매우 좋아야 된다. 그렇죠? 실적 증가율 매우 좋아야 된다. 객관적 정보를 확인할 것. 객관적 정보는 어디서 찾냐? 여러분들, 자, 밑에 있죠. KDI
KDI는 한국개발원입니다. 여기가 통계 자료가 엄청 많고요. 통계청도 여기 거를 받았습니다. KDI는 우리나라 기업들, 산업 이쪽 분야의 모든 통계를 누군가가 연구 자료를 신청을 하면 그걸 가지고 그 과제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합니다. 제가 이걸 거의 15년째, 15년 넘었네. 거의 20년째 그 설문에 참여를 하거든요. 이런 과제를 어떤 과제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내가 필요한 과제 이런 걸 신청을 해요. 그러면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돼요. 그러면 잠시만요. 자, 과제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이 통계 자료가 나오는데 그 통계 자료가 산업 지표를 보는데 아주 좋습니다. 산업 규모, 뭐 산업 성장 이런 그런 게 그다음 통계청에 다 있고 통계청에는 방대하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정권사의 레포터 이거 있고요. 그다음 탐방 자료도 있죠. 정권사별로 그 탐방 자료에 보면 탐방을 100개를 다녔으면 그 중에 좋은 것만 한 20개 뽑아가지고 올려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런 걸 많이 보셔야 돼요. 자, 네이버 금융에 보면 네이버에 보시면 상단에 메뉴가 몇 개 있죠. 그럼 금융을 클릭하면 정권 이게 있죠. 정권을 클릭하면 이게 리서치가 있어요. 그럼 거기 리서치에 산업군 동향 뭐 리서치, 그 다음에 종목 리서치 이렇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계속 자주 보시면은 이게 다 나오고 거기서 리서치만 보지 마시고 리서치는 애널리스트가 쓰는 거잖아요. 애널리스트 말만 다 믿으면 안 되고 이 통계청 자료하고 KDI 자료를 같이 병행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두 개가 막 일치하면은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탐방 자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단기 투자와 초단타의 경우, 여기 이제 플러스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단기 투자 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리고 장기 투자 종목 갖고 단기 투자를 해도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차트 적용 기준은 일단 이것도 똑같아. 큰 자리를 일단 찾아야 되죠. 이거는 주봉, 월봉 기준으로. 이미 이게 폭등한 자리인지, 그래서 물릴 자리인지, 내가 안 물려도 적게 물릴 가능성이 확률상 통계적으로 이 자리는 올라갈 확률이 높은 자리인지 이 자리는 폭락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인지 이걸 먼저 정하는 게 이게 첫 번째가 큰 자리 찾기입니다. 이 주봉 월봉 보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오늘 살까 내일 살까 이 기준을 일봉이나 분봉을 보고 이제 돌파할 때 사야 된다. 밑으로 내려왔다가 돌파하는 지점이 나오는 그 N자 파동. 맥점 명칭은 N파동 시작 초입부에 그렇죠? 맥점 기준인데 N파동에 대해서 차트를 보고 이게 N파동의 초입부구나 이런 딱 보면 이 자리가 그 자리구나 이 자리가 그 자리구나 이 자리가 그 자리구나를 계속 익숙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차트를 하루에 10개, 20개씩 계속 보시다 보면 몇 년 보시면 딱 파악이 됩니다. 몇 년 보시면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초보인 분들은 차트를 보고 N파동의 초입부구나 여기서 사면은 수익 날 확률이 10번 중에 5번, 6번 정도는 되겠다. 근데 이것도 그 가짜가 있거든요. 진품이 있고 가품이 있어요. 그 자리가. 가짜면은 내가 당하죠. 당하면은 원칙만 지키면 된다. 이게 손절 라인 정하고, 깨지면 그냥 바로 손절. 아니면 자동 매매를 딱 그 가격대를 알아놓고 손절해서 걸어놓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매도 기준은 수익 2% 이상 내면 팔고 이게 올라갔다가 본전 건드리면 그걸 또 팔아야 되는데 내가 늦게 팔았다. 그리고 샀는데 바로 내려간다. 그러면 이거 바로 손절입니다.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 사자마자 마이너스 2% 내려갔다 그러면 갑자기 급등주 같은 경우는 급등을 해야 되는데 급등 안 하고 밑으로 갑자기 훅 떨어진다. 그러면 내가 100만 원 넣고 그 떨어지는 지점에서 100만 원 더 넣어도 돼요. 근데 다 넣었는데 200만 원 다 넣었는데 이게 만약에 계속 밀린다 그러면 그거 바로 손절해야지. 그렇죠? 밑으로 내려갔다 다시 팍 터지는 경우가 좀 있긴 한데 무작정 기다리지 마시고 이게 내려갔다 더 내려갔다가 마이너스 20%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힘들어요. 단기 투자도 급등주가 아닌 우상승 전환된 우량주로 해라. 단기 투자 갖고 급등주만 갖고 하지 마시고
뭐 최근에 보면 삼성 SDI 같은 게 막 일지 못해지 막 터지고 올라갔잖아요. 32,000부터 일지 못해지가 거의 55,000인가 52,000까지 올라왔는데 그 지점에서 계속 단타를 했으면 계속 수익이 나죠. 그리고 일지 못해를 갖고 그걸 했는데 내가 물렸어. 샀더니 3일 동안 마이너스만 내려가면 마이너스 10%야. 근데 정말 물릴 수 있을까요? 물릴 확률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5만 5천 원인데 가만히 놔둬봐. 3만 7천에서 물려 3만 2천까지 갔더라도 지금 5만 2천 원이잖아. 이런 종목 갖고 단타 치시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으로. 이런 생각의 발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단타도. 초단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물려도 안전한 종목. 산업군 종목이 있어요. 그렇죠? 반도체 종목 중에 장비주나 오지 종목 중에 장비주나 이 결제주나 방송 컨텐츠주나 요즘 좋은 거 많잖아요. 악재 없는 것들, 그 실적 좋게 계속 증가 중인 것들 이런 거 갖고는 물려도 결국에는 좋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주봉 타고 300%막 계속 올라가 있는 종목 갖고 하면 안 돼요. 눌려가지고 내려온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300% 올라갔더라도. 300%는 저는 안 좋아. 100% 정도나 40% 올라간 상태인 종목이 차라리 안전해요.